페이퍼의 이름은 아래 보이시다시피 퓨샷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for task oriented dialogue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논문의 제목을 읽으면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구나라는 거를 정말 잘 쓴 논문이라면은 알게 되는 게 보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페이퍼의 제목을 보시면은 너무나도 이 논문이 풀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TOD라고 부르는 목적 지향형 대화에 대한 태스크를 풀게 되고요. 그 보통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TOD의 기본적인 네 가지 모듈 중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리스판스, 시스템 리스판스를 보게 되는 그런 응답을 출력해주는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모듈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하고 이제 현업에서 혹은 실제 서비스를 할 때 어노테이티드 데이터, 즉 라벨링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핸들링하기 위한 휴샷 컨셉 매너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데이터셋도 직접 만들어서 벤치마크로 만들기도 하고 그 데이터셋에 대한 베이스라인 모델을 제시하는 페이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페이퍼는요, 작년 이제 EMNLP 2020에서 제안이 됐던 페이퍼이고요. 해당 논문에서의 컨트리뷰션은 아래 세 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TOD에서의 퓨샷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퓨샷 WOG 위자드 오브 그 WOG 데이터셋을 소개한 점, 그리고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새로운 베이스라인인 SGGPT 모델을 소개했고요. 마지막으로 멀티워즈 2.0에서도 소타를 달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씩 TOD,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그리고 퓨샷 매너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TOD가 뭔지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정의한 컨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퍼는요,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어떠한 흐름으로 유저의 발화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거를 도식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이제 유저 인풋부터 확인을 하시면요. 유저가 말한 발화에 대해서 NLU 엔진에서 해당 유저가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 또 어떤 인포메이션을 추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해하는 NLU 파트가 있고요. 또 보통 이제 네이버 페이퍼나 다른 페이퍼에서는 DST와 폴리시 러닝을 함께 묶어서 다이얼로그 매니저, 그러니까 대화 관리자로 묶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2번과 3번은 인텐트와 슬롯 밸류를 입력으로 받아서 내가 유저에게 어떠한 응답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 명령어인 다이얼로그 액트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모듈에서는요,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런 어떤 시스템 액션, 시스템 명령어에 대한 것을 입력으로 받으면 아래에 있는 리스판스처럼 사용자가 직접 내가 말한 발화에 대해서 봇이 들려주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주는 모듈을 NLG 모듈이라고 합니다. TOD는 즉 유저가 이제 발화로 뭐 오늘 내일 날씨 어때? 아니면은 레스토랑 예약해줘와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약이라는 걸 하고 싶구나. 혹은 어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싶구나. 몇 시? 아니면은 뭐 주변에 가격이 비싼지, 주변에 뭐 교통은 편한지에 대한 키 인포메이션들을 추출하고 해당 내용들을 종합 정리 관리하여 다이얼로그 액트로 출력을 해주면 NLG 모듈에선 해당 입력받은 다이얼로그 액트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줄 어터런스, 발화를 생성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TOD에 대한 논문의 설명은 이렇고요. 그 중에서 이 해당 페이퍼는 논문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Natural Language Generation for TOD에 대해서 다룹니다. 즉 1, 2, 3, 4 모듈 중에서도요. 특히나 네 번째 모듈에 대한 퓨샷 컨셉에 대해서 논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요.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모듈의 역할은 시스템 다이얼로그 매니저가 정리한 다이얼로그 액트를 인풋으로 입력을 받으면 해당 뭐 모듈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됐든 입력받은 다이얼로그 액트를 기반으로 유저가 들을 시스템 레스폰스, 응답을 출력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입력이 들어가고 리스판스처럼 실제 한번 이거 확인해 줄래? 라는 식의
네, 그렇게 확인해 줄래? 라는 식으로 응답을 해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자연어를 사전학습 시키고 할 때, 위키피디아나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언라벨드 데이터셋에서 유창한 대화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으나, 도메인별로 지식인 너무나도 상이하고, 범용적인 봇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실 API에 적용하기에 데이터가 부족할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NLG 모듈의 경우에는 유저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는지, 그리고 유저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따라 UX,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떻게 학습시킬 건지, 그리고 어떻게 출력을 해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해당 논문, 네, 그래서 앞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여기서 서술하고 있고요.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퓨샷 컨셉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그러면은 뉴럴 베이스드 퓨샷 매너를 하기 전에 NLG에선 어떤 모델들이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논문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첫 번째로는 템플릿 베이스드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뭐 도메인 난리지를 활용을 해서 직접 막 렉시컨 뽑아내고 그래머티컬한 인포메이션을 직접 거의 룰 베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유저가 말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원하는 응답을 해줄 수는 있으나 기계적인 응답, 즉 UX에 좋지 않은 응답을 내뱉어 주기 때문에 플루언트 유창하지 않고 시스테믹 시멘틱 리스판스는 해준다고 논문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인 스태티스컬 베이스드 통계 방식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벨드 포퍼스, 즉 어떤 다이얼로그 액션 혹은 유저 어터런스가 입력으로 받았을 때 어떤 응답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X와 Y가 있는 그런 어떤 대화 말뭉치에서 유창한 반응을 학습하여 생성하는 모델이겠고요. 대표적인 베이스라인으로는 Symmetrically Conditioned LSTM 모델이 있겠습니다. 이 모델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델인데요. 다만 해당 모델은 도메인 스페시픽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요. 다이얼로그 액치가 많아질수록 확장성 이슈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즉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바라에서 유창한 바라는 학습을 할 수 있겠으나 복잡도도 굉장히 늘어나고 정확하게 유저가 원하는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노테이티드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다가오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융합하고자 고민을 합니다. 통계 방식 혹은 뭐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로부터 더 유창한 말솜씨로 유저에게 더 친화적인 응답을 돌려주고 싶으면서도 어노테이티드 된 데이터가 각각 스페시픽한 특별한 특정 도메인, 뭐 레스토랑, 택시 예약, 아니면 날씨 문의 이런 데서 해당 도메인에 딱 맞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퓨전 매너로 해결하자라는 컨셉이 이 논문의 첫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해서 앞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퓨전 매너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본 퓨샷 러닝 평가 지표로 본 데이터셋을 벤치마크로 활용하자라는 컨셉으로 제안을 했고요. 본 데이터셋은 멀티오즈 그리고 케임브리지 NLG 데이터셋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퓨샷이기 때문에 각 도메인별 트레이닝 데이터는 한 50개 정도 되는 데이터셋이고요.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벤치마크로 SGGPT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스테이지 전략은 뒤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이것도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논문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 TOD에 대해서 NLU 엔진은 유저 인텐츠와 기타 키 인포메이션을 유저의 바라로부터 추출하는 모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DST는 다이얼로그의 현재 상태를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하는 모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페이퍼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본 논문은 NLG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크게 가볍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폴리시 러닝 같은 경우에는 DST의 출력, 그러니까 포매티드 인포메이션, 어떤 정제된 정보를 입력을 받아 DB와 날리지 베이스에서 검출된 팩트 혹은 엔티티에 기반하여 다이얼로그 액트를 제공하는 모듈이고요. 이번에 페이퍼에서
집중을 하는 NLG 모듈은 생성된 다이얼로그 액트로 내추럴 랭귀지 시스템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모듈을 일컫고 있습니다. 네, 해서 SGPT와 슈샷 WG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요. 우선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논문에서도 짚고 넘어갑니다. 엘모, 버트, 엑셀렛, 로버타, CTRL, GPT-2 그리고 본 저자가 만든 엔드-투-엔드 TOD 모델인 솔로이스트까지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GPT-2에 대한 단점으로 컨트롤어빌리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큰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했으나 이거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일즈포스에서는 CTRL을 제안을 했는데요. 텍스트 스타일, 컨텐츠 디스크립션, 태스크 스페시픽 비헤이비어 아니면 웹사이트 링크 등의 컨트롤 코드를 넣어서 어떤 특정한 컨트롤 코드를 넣었을 때 해당 그 도메인 혹은 그 코드에 맞는 바라 혹은 문장, 도큐먼트를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모델을 제안을 해서 이런 GPT-2의 단점인 컨트롤어빌리티를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글로벌라는 페이퍼에서 또 저자나 아니면 날짜 등의 조건으로 새로운 기사를 생성하도록 이렇게 즉 어서자 데이트로 컨트롤 코드를 넣어줘서 어떤 그렇게 생성된 랭귀지 모델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한 모델을 제안하게 됐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전 컨트롤러블 연구들의 컨트롤 코드는 다이얼로그에만 적용하기에는 적절히 학습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본 논문의 학습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베이스라인 모델이 SCGPT 모델인데요. 기본적으로 CTRL과 동일하고요. 컨트롤 코드로 앞서서 NLG 혹은 DST 모듈에서 검출된 인텐트와 슬롯 밸류 페어에 대해 이 해당 컨트롤 코드를 넣어주는 식으로 동일하게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동일한데요. GPT가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GPT의 수식은 뒤에 조건부가 안 붙은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컨트롤 코드를 조건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앞서서 모델의 확률 식도 조건부가 이렇게 붙은 식으로 달라지게 되고요. 로스 또한 동일하게 계산되지만 뒤에 이제 컨트롤 코드가 붙은 식으로 다시 디파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습을 되게 되는 모형은 아래 이제 그림에 그려진 바와 똑같고요. 본 논문에서는 3스테이지의 학습 레시피를 제안을 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Massive Plain Language Pre-training. 이거는 그냥 GPT-2의 이니셜 체크 포인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코드에서도 보시면은 오픈AI에서 학습시킨 GPT-2 미디엄 사이즈를 그대로 먼저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컨셉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매시브 데이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오픈웹 텍스트로 먼저 학습을 시키고 컨트롤 코드 없이 학습을 시키고 두 번째 프리트레이닝 프로시드를 또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다이얼로그 액트 컨트롤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여 앞서서 보여드린 해당 왼쪽 상단에 있는 수식 있죠? 그래서 인텐트랑 슬롯 밸류 페어를 컨트롤 코드로 조건부로 넣어줍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데이터셋은 뒤에 이제 서술하고 있는 네 가지의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했고요. 달라지는 거는 이렇게 컨트롤 코드가 붙었나 안 붙었나에 대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3에서는 스테이지 2와 동일한 매너로 학습을 하는데 대신에 슈샷 데이터셋에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즉 각각의 데이터셋 도메인마다 50개의 샘플밖에 없으니까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3스테이지 프리시즈의 장점으로 저자는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플렉시빌리티, 그리고 두 번째로 컨트롤빌리티, 세 번째로 제너럴라이저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뒤에 실험에서 결과를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습되는 거를 보시면은 그냥 GPT가 학습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래에 보시면 인텐트 슬롭 밸류 페어를 컨트롤 코드로 주어 줬냐 안 줬냐에 대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 센텐스가 들어오면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통해서 분절을 토커나이징을 해주고 인코드된 입력에 대해서 GPT 모델에 넣어줍니다. 하면은 이제 시프티드 인풋과 오리지널 인풋에 대해서 다음 토큰이 어떤 것이 올 것인지에 대한 확률을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여 역전파하고 모델 학습시키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네, 다음은 퓨샷 WG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기존의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벤치마크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세 논문에서 제안을 한 데이터 셋들인데요. 위 데이터 셋들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트레이닝 샘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라벨링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로 DLX시스컬리사이즈 다이얼로그 액츠의 겹치는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이터셋 인스턴스가 많을수록 그거에 어떤 응답을 해주는지 붙이는 거에 대한 코스트 자체가 많이 드는 거는 여러 논문에서도 자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제 아래에 보시면은 아래에 도메인 average delectabilize dialog act in training and test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오버랩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100%, 99.6%, 94%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냐면 디렉시클리사이즈라고 하면은 어떤 레스토랑 이름을 레스토랑 네임으로 일반화를 시킨달지 혹은 어떤 날짜, 숫자 등을 일괄된 토큰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 모델 일반화 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일반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좀 데이터가 부족한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이게 이름인가? 아니면 날짜인가?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하게 잘 학습을 못하게 된다라는 이슈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퓨샷WG 데이터셋을 소개하면서 해당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세 가지 어드밴티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의 데이터셋들보다 더 많은 도메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존의 end-to-end NLG의 경우에는 1개, BAGEL에 대해서도 1개, 그리고 RLN 랭귀지 제너레이션에 대해서도 도메인이 4개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퓨샷WG의 경우에는 7개의 도메인이 있는 것을 테이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퓨샷 세팅을 위해서 더 적은 트레이닝 인스턴스로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실제 API 적용에도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verage number of training instance를 보시면은 나머지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많은 42,000개, 300개, 4,600개에 달함에 불구하고 새롭게 제한된 데이터셋은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50개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테스팅 오버랩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버랩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8.82%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셋 샘플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셋은 RNNLG와 멀티오즈의 데이터를 리오거나이징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멀티오즈 같은 경우에 어트랙션, 택시, 트레인은 멀티 도메인이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액트가 겹치는 경우가 존재하고 동일한 타겟 어터런스를 위해 동일한 디렉시컬리 사이징 프로세싱을 거쳤다고 합니다. 하고 특별한 점으로는 택시 도메인의 경우에만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40개, 나머지는 전부 동일하게 50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피리먼트 섹터인데요. 실제로 구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했고요. GPT-2 미디엄 사이즈 이니셜 체크 포인트로 스테이지 1을 불러왔으며 BP 토커나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트 선형 이제 스케줄러로 롤링 레이트는 저 수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담을 사용했고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 1, 2를 할 때는 엔비디아 스테이지 2의 프리트레이닝 경우에는 엔비디아 V100 8대 미니 배치 사이즈 8을 가지고 학습을 했으며 파인 튜닝에서는
다른 스펙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고 프리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에포클 20만큼 돌렸고 얼리 스타핑을 진행을 했으며 파인 튜닝 경우에는 그냥 에포크 5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스 코드를 웹에서 접속할 수 있을 때 동일한 논문의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평가 지표는 오토매틱, 자동 매트릭과 휴먼 평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SCLSTM을 해당 모델의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만큼 해당 논문에서 소개된 평가 지표, 블루스코어와 ER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블루스코어는 생성된 바라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고요. 두 번째 ERR은 슬롯 에러 레이트로 후보 바라의 슬롯 토큰과의 이그젝트 매칭을 측정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모델에서 이제 미니멈 랭스 제약도 걸어주고 소프트맥스 칼리브레이션 그리고 탑 K 샘플링, 탑 P 샘플링을 줘서 5개의 문장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다이얼로그 액트별로 왼쪽 아래와 같이 5개의 어터런스가 생성되면은 골든 리스판스랑 후보 리스판스 중에서 서로 비교해서 가장 적은 슬롯 에러 레이트를 보이는 문장을 이제 정답으로 출력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먼 이밸류에이션에서는 품질을 위해서 아마존 메커니컬 털크를 사용해서 진행했다고 하고요. 석사 수준의 작업자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각 문장에 대해서 informativeness, naturalness를 1점에서 3점으로 채점을 했고요. 첫 번째로 이제 informativeness는 생성된 바라가 다이얼로그 액트에 지정된 모든 정보를 얼마나 포함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고요. 내추럴리스는 바라가 얼마만큼 자연스러운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또 저지먼트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각 질문을 다른 세 작업자에게 분배를 했다고 하고요. 총 5,800개의 판단을 얻었다고 합니다. 베이스라인은 아래 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실험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우선은 첫 번째로 슈샷 세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베이스라인이 됐던 SCLSTM 그리고 GPT-2 해당 모델은 프리트레이닝을 안 하고 바로 파인 튜닝을 한 케이스만 다루고 있습니다. 했을 때 보시면 SCLSTM 그리고 GPT-2 대비 SCGPT가 굉장히 월등한 모델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스코어나 에러레이트에서 모든 도메인, 7가지 모든 도메인에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휴먼 이벌리주의 인간 평가에서도 이제 세 모델 중에서는 가장 우월한 수치를 얻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역시 실제 인간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멀티오즈 데이터셋, 즉 한 50 바라가 굉장히 많은 학습시킬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에서도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선은 SGPT가 뭐 SELTM이나 SDSA, GPT-2 대비 우월한 성적을 거뒀으나 실제로 GPT-2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퓨샷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지면 GPT도 충분히 컨트롤 코드 없이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앞에 퓨샷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스테이지로 학습을 하는 것이 실제 서비스나 그런 데서 엄청나게 장점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테이블 7에서 멀티오즈 셋에서 SGPT가 인포메티브니스에서는 내추럴리스에서는 뭐 휴머를 뛰어넘었다고 하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페이퍼에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는 논문에서 이제 분석, 3가지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신과 언신으로 테스팅 데이터를 나눠서 얘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따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과 언신의 기준은 테스팅 셋에 있는 다이얼로그 액트가 트레인 셋에서 있었으면은 봤다고 없었으면은 언신으로 구분을 지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언신이 더 오히려 중요하게 다가올 텐데요. GPT-2를 보시면은
다 떨어지죠. 블루 스코어도 떨어지고 에러 레이트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SC GPT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비율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렇게 크게 많이 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슈샷 세팅에서 이렇게 컨트롤 코드를 직접 3스테이지로 나눠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이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는 이제 멀티오드 데이터셋과 슈샷 WOG의 이 다이얼로그 액트로 대화를 시켰을 때 SCLSTM과 GPT-2 그리고 SCGPT가 얼마나 대화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테이블인데요. 이 색깔이 나와 있는 게 다 틀린 부분입니다. SCGPT는 틀린 부분 없이 체리피킹이긴 하지만 잘 대화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학습한 데이터셋 말고 라사 툴킷을 활용하여서 해당인 거기서 이제 출력되는 다이얼로그 액트로도 대화를 시켜봤을 때 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논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다시피 슈샷 데이터셋 소개와 기본적인 해당 모듈 베이스라인을 소개한 논문이기 때문에 GPT-2 대비 월등한 성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슈샷 데이터셋에서는 확실히 먼저 최대한 비슷한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간단하게 학습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훨씬 우월한 성적을 거뒀다는 게 본 논문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후로도 본 논문을 벤치마크로 T5를 활용한 논문도 있었고 아니면은 아까 여기는 NLG만을 포커스로 했다면은 네 가지 모듈, 즉 TOD 전반적인 태스크를 end-to-end으로 활용하는 모듈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저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그 명호님 저희 의논했을 때도 그 코드 그냥 GPT 코드 그대로 넣었다고 같이 확인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코드상 궁금한 게 그 시스템 액트 다이얼로그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뭐지? 모든 토큰에서 다 어텐션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 부분은 그렇게 설계된 건가요? 약간 변형해서? 다이얼로그 액트 부분이랑 어터런스 부분이 풀리 어텐션 될 수 있게 설계됐냐고 여쭤보신 게 맞으신가요? 아, 근데 그 어터런스는 그 네. 뭐지? 그 T 토큰이면 T-1 토큰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어텐션이. 네. 근데 그 앞에 부분은 이제 어터런스가 아닌 부분들은 어떤 시점에 토큰이든 다 어텐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코드를 조금 변형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땐 그런 부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정말 GPT랑 비슷하게 그냥 그대로 넣어줬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앞으로 이제 앞에 있듯이 이제 컨트롤 코드로 이렇게 인텐트 슬로페어만 앞에 그냥 텍스트로 추가해준 부분 빼고는 정말 그 코드가 동일하게 돼 있어서 아, 그 텍스트로 그 추가해준 부분도 그냥 뭐지? 그러니까 추가만 해주고 그냥 GPT에 그러면 똑같이 넣어줬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